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단순 가스 사이클, 단순 가스 터빈 사이클이 재생기가 있는 경우에 재생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했는 것을 약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번 지난 시간과 계속하는 강의는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입니다.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 이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랭킨 사이클, 그죠? 랭킨 사이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랭킨 사이클은 중간에 그 작동 유체가 작동하는 동안, 사이클 과정을 하는 동안에 상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그렇고 그것은 에너지가 사이클 시스템 바깥에서 열 전달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이 작동 유체를 공기를 쓰고 있다. 이 기체 상태, 공기는 기체죠, 그죠? 그래서 작동 유체를 공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공기 표준 사이클은 연소 과정 동안에 공기와 연료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겨서 작동 유체의 조성이 바뀐다. 그러니까 다양한 작동 유체의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랭킨 사이클은 상변화만 일어나고 물질은 하나의 물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터빈 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랭킨 사이클은 그래서 전기 동력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은 기체 동력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작동 유체가 오로지 기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공기 표준 사이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과정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연료와 공기의 혼합물이 사이클 과정을 하는 동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 표준 과정이라는 Air Standard Assumption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건 보면 이렇단 말이죠. 실제는 연소실이 있다. 연소실이 있는데 공기가 들어오고 연료가 들어와요. 연소실에서 연소를 하면은 연소 생성 물질이 생기겠죠. 그죠? 열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밑에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자. 이렇다고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 장치에 들어오는 것도 공기고 나가는 것도 오로지 공기다. 위에 원래는 어떻습니까? 공기하고 연료가 들어와서 연소 생성물이 되는 게 실제지만, 이것을 가정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나간다. 그리고 공기는 300도 K로서 비율도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이상기체죠. 이게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가역이다. 어떤 과정은 내부적으로 사이클의 모든 과정은 가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연소 대신에 외부에서 열 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열도, 그죠? 열 전달을 통해서 일어나서 처음 들어온 공기와 나간 공기는 똑같다. 그죠? 복원된다. 작동 유체 상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을 공기 표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브레이턴 사이클이죠, 그죠? 브레이턴 사이클. 그래서 공기 항상 작동 유체는 공기를 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오픈 사이클인 것을 밀폐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로 공기 표준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연소실이 있어가지고 연료도 들어오고 압축비로부터 통해 들어온 공기가 연소가 일어나서 터빈을 돌리고 배출되는 오픈 가스 터빈 사이클인 것을 공기 표준 과정을 통해서 연소실 대신에 그러니까 열교환기, 고온에서 열이 들어오는 열교환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터빈에서 나온 작동 유체는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로 들어온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기와 터빈은 단열 상태이기 때문에 1, 2와 3, 4는 등 엔트로피 과정이죠. 그 다음에 열 전달 일어나는 2, 3과 4, 1은 어떻습니까? 2, 3은 열이 공급이 되고 4, 1은 열이 방출되고 그죠? 압력은 일정한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브레이톤 사이클이다. 그래서 브레이톤 사이클의 PV 다이어그램과 TV 다이어그램은 그림과 같이 압축시키고 터빈 하는 과정은 단열 과정이죠. 그래서 단열 과정이니까 엔트로피가 일정한 과정, 그죠? 그 다음에 2, 3과 4, 1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죠. 압력이 일정하다. 그 대신에 열이 들어오는 것이죠.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는 구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효율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효율은 Q인분의 순수한 1로 효율을 정의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구하면 브레이턴 사이클의 효율은 압력비 P1분의 P2를 RP라고 하면 그 RP의 함수로서 나타났다. 그러면 RP가 증가하면 결국은 효율도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최고 온도, 그러니까 연소실에서는 연소실의 최고 온도를 일정 이상 올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터빈 날개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온도를 고정해놓고 이 압력비를 변화를 시켜봤더니 압력비에 따라서 그죠? 압력비가 증가하면 면적이 이렇게 자꾸 바뀌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그죠? 정밀이 그죠? 면적이.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거를 한 11에서 16 범위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브레이턴 사이클, 이상 사이클하고 실제 사이클하고 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역시 비가역성과 압력 강화, 열 손실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 쪽은 결국은 이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 비가역성을 통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사이클이 작동이 되고 압축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가역성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여기 참 터빈이죠. 터빈이고 여기가 압축기죠. 그래서 압축기의 효율은 보면은 요 큰 것분의 아이디어란 거죠. 그래서 이게 효율이고 터빈은 그죠. 터빈 원래 이렇게 등 엔트로피 과정인데 터빈은 이렇게 효율이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이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턴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보다 상대적으로 압축 일이 크다. 실제로 한 40에서 80%가 터빈 일의 이 정도가 압축기를 돌리는 데 쓰인다. 그래서 터빈의 출력도 떨어지고 압축기 들어가는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사이클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압축기 효율과 터빈 효율이 60 정도 그 밑으로 되면 터빈은 실제로 압축기를 돌리는 데만 사용돼서 사이클 전체 효율은 거의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랭킨 사이클이 터빈에 들어가는 일은 전체 터빈 일의 1, 2% 정도만 펌프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것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여러분들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단순 가스 터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생기 제너레이터 리제너레이터를 설치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우선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컴프레서가 있고 그죠? 터빈이 있고 그죠? 이렇게 연소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공기가 이렇게 컴프레서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연소기로 들어가서 열을 받아서 터빈을 돌려서 또다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습니까? 압축기 이를 나와가지고 연소실에 압력을 밀어 넣어서 터빈을 구동을 하게 되는데, 터빈의 출구 온도, 예를 들어서 4번 터빈을 작동하고 난 이 온도가 여전히 압축기, 그죠? 이게 이 터빈 출구의 온도가 압축기 출구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다. 그 이유는 중간에 연소열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사이클에서 한번 살펴보면 1, 2가 이제 압축이잖아요. 이제 압축기. 3, 4가 터빈이죠. 터빈이고 여기가 압축기단 말이죠. 그래서 압축을 했는 2번의 압력이 이 터빈 이 온도가 터빈을 나와가지고 배출되는 터빈에서 나온 이 온도가 훨씬 더 높다. 이게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높은, 그러니까 터빈에서 나오면 이제 압력이 떨어져 있죠. 그죠? 압력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죠. 터빈 3에서 4로 압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온도는 높단 말이죠. 온도 높으니까 이것을 재생기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열교환을 여기서 시켜준단 말이죠. 어떻게? 온도가 높다, 그죠?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은 온도가 높은 터빈에서 나온 놈이 갔을 때 압축기 출구는 터빈의 출구보다는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 열교환을 시켜준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 이 압축기의 출구의 온도가 낮은 게 온도가 높은 상태로 연소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소실에서는 연소열을 덜 받아도 우리가 터빈을 작동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재생기를 한다. 이게 이제 대항류 열교환기 (counter flow heat exchanger)를 사용해서 이 터빈을 나온 저압기체의 온도는 높아요. 온도는 높은 것을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온도는 낮은 데를 연결해서 여기서 열교환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결국은 처음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여기서 높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온도를 높여줘서 연소실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연소 에너지를 덜 받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그림에서 다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밑에 이제 써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이상적으로는 재생기 출구에서의 고압기체 온도 Tx.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 되어 있으면은 재생기 출구로 우리가 이걸 X라 해서 X. 그죠? 완전히 재생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놈을 우리가 Y라고 하면 그래서 컴프레서에서 재생기에서 열을 가열받아서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2번 이 컴프레서 출구에서 연소 출구 2번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X를 하나 거치는데, X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러면 연소실은 X하고 3 사이잖아요. 연소실은 X하고 3 사이죠. X하고 3 사이에서 외부에 열을 받습니다. 그죠? 그 연소실에 그렇잖아요. X를 나와서 3이니까 X하고 3 사이에서 열이 투입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터빈이 Tx가 T4 되는, 그러니까 터빈의 출구 온도가 그대로 재생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되는 것은 결국은 연소열을 받는 곳은 이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되는 면적은 어떻습니까? 요 면적이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이게 너무 굵어졌나요? 그럼 다시 열을 받는 곳은 x에서 3까지니까 그죠? 여기서 열을 공급받는다. 연소 x에서 3 사이에서 열을 받죠. 그래서 이 공급열이라고 하는 것은 밀면적이잖아요. ts인도에서 이 면적이 공급열이 된다. 이 빨간 것이 공급되는 저 사이클에서 공급되는 열이다.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열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방출은 그러니까 방출됐죠. Y로 방출돼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공격도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Y로 나갔다가 Y에서 1로 가는 거죠. Y에서 1. 그렇죠. 밑에 면적, 그죠? 이것이 방출열이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턴 사이클의 효율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그려보면은 효율은 결국은 QH분의 순1이니까 순1은 어떻게 되었어요? 터빈 1에다가 압축기 1, 압축기로 들어간 1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QH와 Q터빈, 그죠? 뭐 이렇게 QH는 어떻습니까? H는 3하고 X,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는 여기서만 들어오잖아요. 위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연소열은 X하고 3 사이에서만 들어온다. 그래서 열은 이렇게 된 요리로 들어오는 것이 QH다. 그죠? 그 다음에 터빈 1은 어떻습니까? 3하고 4 사이에 터빈 1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상적인 재생기라 하면 결국은 이게 QH하고 이 TX와 X와 4가 똑같으니까 X하고 4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고온의 연소실에서 들어온 것이 왜냐하면 3하고 TX와 4가 온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온도하고 TX와 요 사이의 온도가 같으니까 결국은 여기에 투입된 게 그러니까 터빈이 한 1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 사이클의 효율은 위의 식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1-WT분의 WC 왜냐하면은 QH가 WT니까 QH가 WT를 여기 집어넣으면 1-WT분의 WC 이래 되죠. WC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압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고 CP 소거할 수 있고 위를 정리해서 여기서는 T1을 앞으로 빼내보고 여기는 T3을 빼보죠. 그렇게 해서 식을 쓰면 밑에와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압력항으로 또 바꿉니다. 그죠? 압력항으로 바꿔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이클의 일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효율은 재생 사이클 효율인데 이것은 P1분의 P2 우리 앞에서 뭡니까? 이거를 RP라 했나요? 그죠? 압력 B 뿐만 아니라 T1과 T3의 함수이기도 하다. T1, T3는 어떻습니까? T1은 압축기 들어가기 입구의 제일 낮은 온도, 그죠? 거의 대기 온도죠.
그 다음에 T3는 뭡니까? 가장 그죠? 터빈 입구에 들어오는 터빈 입구의 온도 이 T3 이게 가장 높은 온도죠.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비의 함수다. 결국은 재생 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효율은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재생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브레이턴 사이클의 효율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구한 이 식, 조금 전에 구한 식이 뭡니까? 재생기가 있는 경우의 식이었죠. 재생기가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재생기가 없는 경우는 앞에 식, 그죠? 여기 압력비잖아요. 그죠? 압력비로 나타났고 재생기가 있는 경우는 위의 식이죠. 위의 식이다. 그죠?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재생기가 없는 경우는 원래 어떻습니까? 1의 효율이 나왔잖아요. 이게 효율이고 여기는 압력비였죠. 그러니까 압력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효율이 점점 증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재생기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의 함수뿐만 아니라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비의 함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비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압력비는 압력비가 이거 효율이 원래 이게 재생기가 없으면 이쪽에는 효율이 낮잖아요. 이렇게 그죠? 압력비가 낮으면. 근데 이제 온도비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비가 에 따라서도 이것의 함수이기도 하니까 이것이 작으면 그죠? 요 값이 T3분의 T1이 0.2인 경우, 0.25인 경우, 0.3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효율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비가 숫자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온도비에서 만약에 T1분의 T3가 0.25다. 요 값이 0.25에 해당되면은 결국은 효율은 이래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만한 영역이 효율이 좋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생기를 달면 이렇게 효과가 이 효율을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생기 유효도 이펙티브니스를 살펴보면은 최대 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재생이 이 E에서 지금 재생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재생되는 곳이 E에서 요 구간 이거 뭡니까? 그죠? 재생되는 곳이 이 그림에서는 E에서 X 사이에 재생이 되고 있죠. E에서 X 사이에 그죠? 그래서 E에서 X 사이에 EX X 사이에 재생 에너지가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재생된다. 그 다음 연소열은 어떻습니까? 연소열은 X에서 3 사이에서 연소열이 들어오죠. 여기서 열이 투입된다. 열이 투입된다. 그러면 실제로 재생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3하고 이 X하고 4 그러니까 터빈 출구가 지금 핵심이 이거잖아요. 터빈의 높은 온도, 여전히 온도가 높은 놈이 결국은 이 열이 이 실제 작동 요체는 빠져나가지만 작동 요체 갖고 있는 열이 압축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로 전달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전달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온도가 T4가 TX하고 같아지는 게 이론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여기서 같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요만한 오차가 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비가역의 특성 때문에 열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재생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요만침은 없어지고 요게 실제로 요까지가 실제 그죠? 실제로 이게 또 실제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 액추얼 이게 실제잖아요. 실제 맥시멈은 최대 그죠? 최대 재생률과 실제 재생률. 그 실제 재생률은 x에서 요것이다. 실제는 사실은 이거지만 이게 최대지만 그것이다. 그러면 재생 효율은 어떻습니까? 최대분의 실제 이게 재생 효율이다. 그죠? 그래서 엔탈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낸다. 만약에 이게 비열이 일정하다면 엔탈피는 CPdT니까 CP 없어지고 그죠? 온도의 차이로서 우리가 효율을 재생계 효율을 표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섹션으로 Z 추진용 공기 표준 사이클입니다. Z 추진 공기 표준 사이클. Z 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은 이미 앞에서 공부한 브레이튼 사이클 해석에다가 노즐이 달려있던 노즐.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공기가 이게 비행기 엔진 같은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와서 뭐가 있습니까? 컴프레서가 있죠. 압축기죠. 압축기가 있고 여기는 결국 연소실이 되겠죠. 연소실. 그죠? 그 다음에 터빈이 달려있다. 터빈이. 그러니까 이것은 브레이튼 사이클이죠. 브레이튼 사이클이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노즐이 있어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게 하는 이런 장치가 제트 엔진이다. 제트 엔진은 알다시피 항공기의 엔진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컴팩트하고 규모가 작고 무게 대비 출력이 크다. 그죠? 제트 엔진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 컴프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버너를 통과해서 열을 받고 그죠? 외부에서 열을 받는다. 열전다 일어나고 터빈을 작동시켜서 노즐로 분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TS 선도도 브레이튼 사이클하고 모양이 똑같죠. TS와 PV 선도. 그러나 단 한계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터빈의 기체는 중간 정도의 압력까지만 평정한다. 그러니까 터빈이 여기가 지금 5가 만약에 대기압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간다면 3에서 터빈을 거쳐서 4를 거쳐서 바로 이래 가지 않고 중간에 노즐을 하나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터빈을 실제로 보면은 압력을 3에서 터빈 작동을 5까지 터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4까지 작동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4, 5는 여기 노즐을 설치했다 말이죠. 3, 4만 터빈을 작동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 4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압력을 더 안 낮추고 이 정도 압력을 좀 유지시켜 놨습니다. 이 정도 유지시켜 놨다가 그러면 이 터빈 여기 출구에 나오는 게 압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거죠. 압력이 그죠? 이 압력이 P4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은 대기압이니까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은 압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크는데 그러니까 이 노즐이라는 장치를 그 압력 차이가 크니까 엄청난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로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터빈에서 이 얻어낸 그 일이 컴프레서만 겨우 돌릴 정도로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압력은
이 분출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순일은 터빈이 한 일과 압축기가 필요한 일이 거의 비슷해지면 실제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목적은 이렇습니다. 중간단에서 압력이 아직까지 높은 압력으로 존재하니까 대기압하고 압력 차이, 그죠? 델타 P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이 큰 델타 P를 이용해서 이 처음에 들어온 공기가 이 출구에서 노즐에서 고속으로 분출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속으로 분출되면 어떻습니까? 비행체가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게 되죠. propulsive force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추력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깥으로 분출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죠? 추력, 스러스트가 생겼다. 그래서 추력은 뭡니까? 운동량의,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온 운동량과 출구로 나가는 운동량의 차이죠. 뉴턴의 이 법칙에서 어떻습니까? 이 법칙이 F=ma죠. 그러면 a는 속도, 그죠?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죠.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질량이 일정하다 하면 t의 mv의 dt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 운동량, 요게 운동량이잖아요. 운동량, 그죠?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힘이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출구와 입구의 그 차이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추력을 구하면 그 힘에다가 비행기의 속도를 곱해주면, 추력 곱하기 속도를 하면 추진 동력이 되고, 추진 효율은, 그죠? 들어간 에너지 분의 얻은 추진 동력 하면 되죠. 추진 동력은 조금 전에 위에서 구한 이 식이고, 들어간 것은 에너지, 그러니까 연소실에서 투입되어진 연료, 여기 있네. 연료가 들어가서 연소가 일어난 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Q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 효율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브레이턴 사이클, 공기 표준 동력 사이클 중에 이 게스터빈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이 373쪽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제는 내가 그렇게 많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예제도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9번이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